안녕하세요. 만블리 앰베서더 김무영입니다. 저는 글 쓰고 책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올해로 육아 17년 차이고 아직도 육아에서 창작과 이 글쓰기의 비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 내용도 육아로만 가능한 크리에이티브 글쓰기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전업 작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글을 써야 하는데 육아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경험으로 그리고 여러 글을 쓰면서 이 육아에서 얻었던 그 팁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아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보통 육아라고 하면 아이를 키우는 육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우는 육아, 즉 기를 육, 나 아자를 써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와 함께 나를 키우는 육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육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데요. 아이를 낳는 그 순간 부모도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즉, 갓난아이의 부모는 갓난 부모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부모는 없잖아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인 것처럼 사실은 부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갓난 부모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갓난 부모로부터 아이가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함께 자라는, 그리고 아이가 독립을 할 때 부모도 함께 독립하는 그런 육아의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을 바꾸는 일인데요. 글쓰기를 할 때 보통 내 글을 쓴다고 하지만 그 나는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내가 어떤 창작자로 설 것인가 포지션을 잡으면 그 관점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정보의 글을 쓸 거야. 나는 에세이 같은 감성의 글을 쓸 거야. 나는 어떤 동기부여의 글을 쓸 거야. 사실 그 목적에 맞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보도 줄 거고, 노하우도 알려줄 거고, 연습도 시킬 거고, 동기부여도 할 거야. 다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글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체성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부모라는 정체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내 아이를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 고민을 어떤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바로 잠들고요. 바로 배고프다고 울고요. 바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지금 바로 울음을 울면서 엄마를 아빠를 찾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 현실 속에서 부모가 나는 억지로 육아에 끌려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치 내 노동을 강제로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선택하고 이 출산을 선택했듯이 아이를 키우는 육아도 선택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요.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즐기냐고요?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 즉 영아 시기일 때는요.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래 살던 습관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차가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고요.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나 예전에 살던 대로 살고 싶어. 나 옛날에 움직이던 그 동선대로 내가 할 거 다 할 거야. 아니요. 이민 오셨잖아요. 적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2시간마다 젖 먹이는 것 힘들죠. 기저귀를 가는 것, 씻기는 것, 아이의 상태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덕분에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이 이 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우주 속에서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린다면 이것은 한 2년이면 다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가령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온 세상이 고요한 별이 뜨고 달이 뜬 그 시간에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돌아다니고 지금 밖에 누가 있고 또 그 시간에 TV는 무엇을 하고 그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전에는 신경 써서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전에는 그저
닥치는 대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봤지만 부모가 되면 희한하게도요. 다음 세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요. 어떤 제품이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관계 맺는 것에도 관심이 생기고요.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의 친구, 내 아이의 선후배가 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이 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주로 이민을 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간표를 여러분이 조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전에 내 생활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이민 가셨어요. 육아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세상을 그냥 마음껏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의 생활을 살 수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대화는 어떻게 보면 갈등 관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주관이 생기면요, 부모는 통제하고 싶어 해요. 통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규칙 나도 지키기 쉽지 않고요. 아이는 그 규칙을 이해하기도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배경 설명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보다는 아이와 먼저 대화하고 그 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표현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이게 글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작가는요, 글을 쓸 때 내 글을 잘 써야지 이 고민만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책을 위해서 해야 할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 글이 잘 읽힐까? 이 고민을 하셔야 하거든요. 잘 읽힌다는 것은 잘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아이에게요, 말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렇다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작가의 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관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대화하다 보면요,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아이와 함께 그림 그리고요. 아이와 함께 단어로 써보세요. 문장이 아니라 단어입니다.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치 한 편의 완성된 글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그 단어들이 이어졌을 때 단어만으로도 사실 이해가 되는 문장을 쓸 수 있거든요. 단어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문장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그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쓰고 싶고 표현하고 싶다면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하는데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힌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항상 그 내용을 아이에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 아이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혹은 귀에 들리는 그 단어를 아빠, 핵심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들이 3살 때 핵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 단어가 중요해서 중요하게 들렸고 저에게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글에서 남겨야 할 것은 바로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아이에게 잘 읽힐 수 있도록 또 독자가 내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가게 되고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친구가 생겨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창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도구라기보다는 뭐랄까요?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글은 혼자 쓰는 거죠? 아니요. 혼자 쓰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글은 혼자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골방을 향해서 들어가세요. 나 좀 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글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것이에요.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무상의 시간이고 집필 준비의 시간이고 또 퇴고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네, 혼자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함께 글을 쓰는 동안은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를 모아주시고요. 그것을 그림으로 남기시고요. 영상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관념적인 아이의 시선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바라보는 것을 한번 보세요. 아이의 눈에는 이 세상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집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우리 집 가구들을 다 배치하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7살 때 그 뿌듯함이 좌절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것 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높이,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폭, 너비,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한번 가구 배치를 다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나만 좋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가 편안하게 느낀다면 누구나 편안하게 느낍니다. 아이에게 이거 어렵지 않을까? 얘가 이걸 이해할까?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은요, 직감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한 그 분위기, 또 쉬운 분위기, 재밌는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아이에게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피드백에 집중해 보세요. 아이의 시선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붙잡을 수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친구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요. 저는 육아 17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17년 차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20살이면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독립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영영 안 보실 건가요? 아이가 독립하고 나면 이제 전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체로서 독립하지만 이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함께 동료가 될 수 있는, 즉, 함께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독립이에요.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돌봐주는 것. 저는 그게 아이를 키우는 육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준비가 됐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준비가 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글쓰기는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함께하는, 제안을 하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동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뭐냐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질문해서 혼자 답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 답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고민하세요. 아니요,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나누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쓰기의 마무리를 할 때는요, 답이 아니라 그 답을 함께할 사람을 기억하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안하셔도 좋고요, 질문하셔도 좋고요, 또 그 사람에게 상상해 보자고 권유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답으로 끝나는 글은 공허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끝나는 글은 새로운 그 글 읽기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글쓰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연결입니다. 네, 선생님, 어떤 연결이요? 컨텐츠는 우리를 새로운 것과 연결시켜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끝나고 나면 새로운 것이 펼쳐집니다. 그게 컨텐츠의 힘이에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이 꿈에 또 다른 꿈이 연결되고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삶이 연결되는 이 컨텐츠를 내 대해서 했던 것이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 대해서 하는 일로 넘어가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컨텐츠.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육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전히 육아 17년 차 초보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이 육아는 괴로운 육아가 아니라 나를 키우는 육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이 육아를 즐기시고 또 누리시고
또 이 육아를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육아합시다.